자, 안녕하십니까.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회계학 강의, 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어마무시한 그 험난한 여정을 저와 함께 하시게 된 걸 먼저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회계학 강의 관련해서 세법도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데, 회계, 세법,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자, 이 강의 선택 자체로 합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마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게 있죠. 고득점 단기 합격의 비법.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자, 고득점 단기 합격의 비법. 신의 한 수. 자, 반드시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쫙 끌고 갈 거예요.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자, 어디 가서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이 회계라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는 누구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 강의부터 많이 들으신 분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것지도 모르겠는데. 자, 우리 영화 Usual Suspect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서, 카이저 소세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절름발인 줄 알았는데, 절름발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계라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는 지금 이 카이저 소세처럼 유유히 사라지는 사람이 최고의 고수예요. 빨리 합격하고 아무도 모르게 유유히 사라지는 이런 사람이 이 분야의 최고의 고수다. 질질 오래 끌어가지고 일명 장수생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하지만 붙은 적은 없습니다.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이 장수생들 알기는 더럽게 많이 알아요. 이 더럽게 많이 아는 이 지식을 써먹을 때가 단 한 군데뿐이 없어요. 어디냐면 친구들끼리 회계에 관련해서 잡담을 하거나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난 이런 것도 안다라고 이렇게 자랑질해요. 거기뿐이 써먹을 데가 없어요. 절대 이 분야에서는, 회계 분야에서는, 시험 관련해서는 단기 합격, 초단기 합격, 이게 최고의 고수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장수생들 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은 합격증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모든 교재를 제가 그런 식으로 초단기 합격을 목표로 해서 책을 썼고, 강의 자체도 그렇게 콤팩트하게 강의를 드릴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저는 안 해요. 무조건 안 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왜 합니까? 지금 이거 무슨 박사학위 논문 쓸 것도 아니고, 우리는 빨리 합격해서 어려운 어떤 논제나 어려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합격하고 실무에 나가서 책 찾아보면서 연구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게 100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100개다. 그러면 120개 정도만 해주면 돼요.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공부합시다. 절대 장수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끌고 갈 테니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강경석 세무사. 제 이름을 걸고 자주 하는 말인데, 합격,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반드시 아주 잘근잘근 씹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아주 야무지게 이 회계학, 특히 KIFRS 폭파시켜버리겠습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자, 지금 제가 현재 우리나라 회계 세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모든 시험의 책을 제가 다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세무사회 주관의 기업회계 1, 2, 3급, 세무회계 1, 2, 3급, 전산세무회계 다 책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3일회계법인의 재경관리사, 그 다음 회계관리 1급, 그것도 책이 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CFO협회 IFRS 관리사 또 한 권으로 끝장 그 책이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무원 회계학 7급 9급 공무원, 그 다음에 관세사 회계학, 그 다음 간평사 회계학, 그 다음 세무사 회계학, 세무사 회계사는 세법까지 다, 세무사 회계사, 세법 회계학 해서 거의 저 ERP 책도 나오고 있었고,
지금은 안 내지만 별의별 책을 하여튼 모든 분야의 책은 다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모든 책의 책을 출간과 동시에 이 모든 책에 대해서 제가 전부 저자 직강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여러 분야의 책을 갖다 모두 내고, 또 제가 또 현장 강의 또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상담 같은 거 받으면서, 에휴, 그냥 뭐 울면서 얘기하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합격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얘기 이제 듣다가 방안도 제시해주고, 또 호통도 제가 많이 칩니다. 넌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임마. 똑바로 해. 제가 호통도 많이 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여러 분야의 모든 수험생들을 접하고 올해 이제 저자 직강으로 이제 강의, 책 출판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있고 뭐 때문에 지금 막혀서 헤매고 있는지, 저놈의 새끼가 지금 왜 저렇게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그 속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다 꿰뚫고 있어요, 제가. 쟤는 왜 저럴까? 왜 저래야만 될까? 이렇게 하면 합격하는데, 자, 그 속사정이나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지금 막혀서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완벽하게 다 꿰뚫고 있습니다. 자, 믿고 따라오시면은 무난히 합격을 거머쥘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붙들어 매시고 차분하게 한강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지금 그 KIFRS를 시험 과목으로 하는 그 자격증이, 물론 뭐 제 그 책이 다 나오고 있는 그 자격증들이죠. 재경관리사, 그 다음에 그 IFRS 관리사, 그 다음에 기업회계 1급이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기업회계 1급. 그 다음에 이제 799 공무원, 관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 해가지고 이 KIFRS를 시험 과목으로 하는 자격증이나 전문직 이런 것들인데 다 제가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하는 이 강의가 이 KIFRS를 과목으로 하는 자격증의 공통 강의예요. 공통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이 자격증들의 지금 오늘 이 강의가 다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목 개념책의 제1강의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강의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좀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좀 많은 수험생들이 들으시니까, 뭐 자격증은 달라도 많은 수험생들이 수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잔소리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제가 출판하고 있는 그 799 공무원 회계약, 799 공무원 회계약은 회계 원리를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회계 원리 쭉 듣다가 지금 이제 재무보고 개념책에 지금 와 있을 거예요. 공무원 수험생인 경우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왜, 나는 지금 회계 원리부터 쭉 듣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1강의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자, 그걸 좀 감안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799 공무원은 회계 원리부터 제가 편제를 해가지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쪽은 바로 이제 지금 재무보고 개념체계가 1강입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수험생들은 조금 참조해 주시고. 자,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저는 그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수많은 강의의 그 숲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먼저 말씀드릴 거는 뭐 강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인생에 수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실 겁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를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수많은 강의를 앞으로도 들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잔소리 삼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수험생들한테 강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은, 강의는 지금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선택하실 때 제 강의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없는데, 강의 선택을 할 때 샘플 강의를 딱 봤더니 이건 아니구나, 이 판단 기준을 따질 때 전 요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강의를 보면요,
강의 자체가 강의를 읽어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책을 읽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책을 읽어줘요. 강사가. 이런 강의를 선택하면 그 시작부터 모든 게 틀어집니다. 얼마나 지금 투입이 많이 되는 이 수험 생활입니까? 경제적으로 돈 들어가죠. 정신적 스트레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빨리 이제 열매를 얻고 이 분야, 이 바닥을 떠야 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틀어져 버려요. 강의가 이렇게 돼버리면 질질 끌어지고 장수생 돼버립니다. 절대로 강의 선택을 하실 때 강사가 책을 읽어주는 강의를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재무보고 개념책의 의의는 이거고, 개념책의 주요 사항은 이거고, 자, 거기서 해가지고 빨간 줄 치십시오. 거기다 형광펜 치십시오. 뭐 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의를 딱 들어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를 딱 들어봤더니 전체적인 강사가 강의를 딱 시작하면서 그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숲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그 숲을 보여준 걸로 보여준 다음에 하나하나 세부 사항을 가지를 쳐주더라. 이 전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세부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가지를 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강사가 가지를 쳐줬죠. 그러면 요게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강의를 선택하셔야 돼요. 실력이 없거나 뭐가 좀 떨어지는 강사인 경우에는 어떤 게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모니터링이나 이제 강사분들 많이 이제 수많은 강의들을 이제 보는데 뭐 대부분 다 잘하십니다. 하지만 개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런 강의 또 특징이 뭡니까? 강의가 졸려요. 뭐 강의를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요소에는 강사의 목소리나 판서 능력이나 수험생을 끌고 가는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강의를 보면요 졸려요. 희한하게 졸려요. 이런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누가 아무리 좋다고 추천해주고 하더라도 본인이 딱 봤을 때 이런 읽는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회피하십시오. 왜? 여러분은 합격하셔야 돼요. 빨리. 이렇게 되면 시작부터 틀어져서 계속 질질질 이 바닥에 남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점 하나 좀 강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강의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를 또 있죠. 쉬운 건 굉장히 설레발을 칩니다. 쉬운 거는 완전 설레발 쳐요. 막 장황하게 설명해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그 내용은 수험생도 알아요. 근데 그 쉬운 내용을 막 설레발을 칩니다. 그런데 정작 수험생이 모르는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런 어려운 부분에 딱 들어가면은 두리뭉실하고 회계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수험생은 왜 강의를 듣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갖다 확인하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을 갖다가 강사가 어떤 식으로 나를 갖다 설득시키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또 강사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사는 중요하지 않대요. 그리고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강사가 중요하대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그죠? 수험 범위를 좁히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걸 알고 싶어서 강의를 듣는 건데 그런 모든 맥락이나 이런 맥을 짚어주지 못하면은 수험생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강의 선택에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걸 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체적인 숲을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보여드리고 가지 쳐드리고 어떤 게 중요한지 다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MVP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수업 중에 나올 겁니다. MVP 뭐의 약자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Most Valuable Person인데 그 스포츠 경기에서나 쓰는 용어를 왜 씁니까 하는데 전 중요한 부분을 MVP라고 언급을 할 겁니다. 이 MVP는 한번 싹 모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작을 것 같아도 모아놓기만 해도 많아요. MVP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한 페이지에 MVP 하나네?
뭐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 모아놓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 MVP로 짚어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의 의외해 하시는 게, 왜 강경석 세무사님은 야불이란 말을 쓸까? 회사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야불이가 뭡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야불이 뭐 이렇게 그러는데, 요즘 뭐 우리 수험생들도 뭐 MVP, 야불이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제 강의 많이 들으시나 봐요. 어쨌든 야불이는 서술형 객관식에서 틀리게 나오는 문구들이에요. 서술형 문제 관련된 거, 그런 걸 제가 야불이라고 할 겁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강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다 제껴버리고 읽는 강의는 우리는 선택하지 말자. 자, 요거만 좀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이제 모든 분야의 책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자, 모든 책들을 그냥 한 권으로 다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제가. 그, 집필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브랜드화가 돼서 이제 파이널 시리즈, 한 권으로 끝장이라는 이게, 모든 자격증이 다 한 권으로 끝장이라는 책이 나오고 있는데, 자, 시중에 이제 책을 보시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 이 교재라는 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교재라는 게, 우리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교재들이 너무 많아요. 수험생들을 괴롭혀요. 이론서 따로, 기출 문제집 따로, 예를 들면 뭐 실전 적중 문제 따로, 뭐 모의고사집 따로, 또 뭐 있죠? 뭐 서술형 문제집, 계산형 문제집,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설레발치고 책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 권으로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 한 권 안에 모든 걸 담아내서 그것만 딱 보면 그냥 합격이에요. 그 시험에서 원하는 기대치 이상 그냥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우리 100점 맞을 것도 아니고, 뭐 100점 맞으면 뭐 시상대에 올려줍니까? 1등 했다 뭐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합격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집필 이유가, 자, 한 권으로 이제 끝장을 해보자 해서 한 권에 이론과 기출문제, 적중문제, 뭐 모의고사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술형 커렉션 연습해가지고 틀리기 쉬운 우리 그 서술형 그 야불이 오답 노트까지 해서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권이 그냥 너덜너덜 할 때까지 씹어 먹는다, 이런 자세로 그냥 해버리면 그냥 합격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수험생들이 너무나 많은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교재가 너무나도 우리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한 과목에 막 6, 7권씩 뭐 이렇게 사야 돼요. 말도 안 되게. 결국 다 볼 수 있습니까? 보기나 하겠습니까? 그거. 예? 보아야 될 내용은 한정돼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장에 갈 때 머리에 담아갈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한 권으로 끝장을 내자. 그래서 모든 책들을 좀 집필을 제가 좀 그렇게 해놨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한 권으로 끝장 관련해서 우리 전국, 우리 현장 강의나, 동영상 강의, 이쪽에서도 뭐 다 책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뭐, 저자 직강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강의를 듣기 위한 수강 조건. 당연히 보겠습니까? 당연히. 회계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KIFRS의 어마어마한 규정을 갖다 폭파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회계 원리의 차변, 대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강의를 듣겠다. 말도 안 돼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돼요. 회계 원리 정도. 그렇다고 회계 원리의 모든 걸 갖다 다 빠삭하게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회계 원리의 전반적인 거, 재무상태표가 뭐고, 차변, 대변이 뭐고, 포괄손익계산서 구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회계의 순환 절차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그죠? 또는 뭐 실무에서 어떤 뭐 직장인인데 회계 파트에서 내가 회계 업무를 갖다가 잘 완벽히는 뭐 그렇지만은 뭐 초보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회계가 흘러가는 모습을 좀 봤다. 이렇게 회계 원리의 이런 기본적인 상태는 알고 있어야 우리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된 것이다. 전제 조건, 수강 조건으로 회계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지나가는 그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라 막 그래요. 저 그런 회개라는 말 들어봤는데요, 이럽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자, 절대로 이렇게 무지 상태에서는 강의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강의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기초 회계 강의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자, 차변에 현금 들어왔어요, 뭐 대변에 뭐 차입금이 생겼습니다, 차입금 얼마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런 짬밥이 아닙니다. 자, 이게 어쨌든 간에 차변 대변 따지고 있을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빨리 도서관이나 어디 가가지고 교보문고나 가서 날 딱 잡으세요. 3일이면 3일 딱 잡고 회계원리 통독하고 오십시오. 회계원리 어느 정도는, 그죠? 자, 수강 조건은 회계원리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저히 못 따라가겠습니다. 중간에 그냥 나자빠지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교재 구성. 참 특이하죠, 교재 구성. 자, 국내 유일한 책인데, 자, 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논제가 한 페이지에 담기도록 다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담기고 그 옆에 그 이론과 관련된 기출문제나 적중문제가 바로 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한 논제에 대해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 모든 교재가 이런 스타일로 돼 있고, 요즘에 이제 책만 딱 봐도 이건 강경석 세무사님이 쓴 책이구나 다 알아요. 어떤 저자가 제 책처럼 한번 써보려고 흉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20페이지 정도는 그렇게 가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때리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책의 구성이나 편제 자체는 우리 출판사에서도 특허 출원 중에 있는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정리가 돼요, 공부는. 공부는 아무리 막 해가지고 하더라도, 야, 오늘 공부 되게 많이 했다. 뿌듯한데? 그리고 딱 뒤돌아서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뭘 공부했지? 남는 게 없어요. 이러면 공부 헛한 거예요. 공부는 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1부터 10, 난 여기 이걸 공부했구나. 머리에 딱 남아야 그게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보자는 취지로 사진을 찍듯이 영상이 돼서 머리에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논제를 한 페이지에 편지를 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여기 써놨죠? 1P 1강이에요. 제 모든 강의는 다 그래요. 그 한 페이지가 한 강의입니다. 한 강의입니다. 한 페이지는 한 강의. 그렇기 때문에 강의 수 자체는 막 200, 300, 400강 해가지고 책의 그 번호대로 강의 수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간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어떤 강의는 한 강의에 5분 내에도 끝납니다. 이게 한 페이지를 강의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짧게 5분에서 20분 내에서 딱딱딱 끊어가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수험생들도 이 포만감이 있어요. 오늘은 1부터 10까지 해야지. 딱 해보고 짧은 시간에도 끝나니까 한 강 끝냈다, 2강 끝냈다, 3강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강의가 막 50분, 1시간 15분 막 늘어져 버리면은 지루해서 못해요, 공부를. 자, 어쨌든 딱딱 끊어놨기 때문에 교재 편제대로 한 페이지 1P 1강으로 진행될 것이다. 교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P, 1페이지 사진처럼 모두 여러분 필름이 돼서 머릿속에 영상이 돼서 쫙 자리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어떤 걸 딱 물었을 때 그 영상이 된 사진 중에 하나를 꺼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전에서 어마어마한 아주 파급력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획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수험사에 어떤 혁명을 좀 일으켰다. 그런 얘기 좀 많이 듣고 있으니까 자, 교재를 믿고 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수험 전략과 관련해서는 자, 수험 전략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잔소리가 많기 때문에 강의 중에 뭐 여러 가지로 수험 전략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지금 먼저 수험 전략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써놓은 것처럼 스킵의 미학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킵이라는 거, SKIP, 스킵 뭡니까? 제낀다 이런 뜻이에요. 제낀다.
왜 제낍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제끼는 거예요. 그거 제끼지 않으면 떨어져요. 장수생 됩니다. 스킵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미학이란 말을 제가 쓰는데, 스킵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좋게 멋지게 제껴버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수험 기간이 달라져요. 수험 기간이.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지금 이게 이제 공통 강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사 회계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 고급 회계 분야가 있어요. 고급 회계. 이 고급 회계는요, 정식으로 공부를 하려면 1년이 걸려요. 그런데 정식으로 1년을 공부하더라도 막상 시험 문제 풀어보면 틀려요. 그리고 야, 1년은 좀 너무하지 않냐? 한 3개월 투자해서 해보자. 투자했습니다. 1년을 투자해서 틀리는데 3개월 투자하면 맞추겠습니까? 해도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고급 회계. 이걸 왜 합니까? 이걸 왜 붙들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투입 대비 우리는 산출 극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엄청나게 엄격하게 제한된 시간이 또 주어져요. 그 제한된 시간에서 아주 효율성 있게 합격을 해야 됩니다. 다 맞출 필요가 없어요. 다 맞출 수도 없고 그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할 시간도 없어요. 예를 들어 40개의 문제가 나왔다 하게 되면 한 28개 정도 검토하다 보면 시간 끝나버려요. 그런데 고급 회계를 붙들고 시간을 보내시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겁니다. 제낄 건 제껴야 합격한다. 스킵의 미학입니다. 특히 이제 고급 회계, 제가 고급 회계 중에서 연결 회계라는 게 있죠. 제가 이제 그 결혼은 미친 짓이다. 빗대서 연결은 미친 짓이다 이런 말을 해요. 1차 시험에서 왜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2차면 모를까? 무조건 제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스킵의 미학.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제껴야 될지는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심지어는 제가, 이거는 쓰레기다. 이런 말도 해요. 그 쓰레기는 그냥 보고, 한번 읽어보고, 머리에서 지워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그 쓰레기를 갖다가 마음에 남겨서, 머리에 남겨서 내가 수험생들 조잘 수다 떨고 있는 데가 가지고 잘난 척하고 싶으면은 머리에 남기시든가. 시험엔 떨어지겠죠. 정신 사납고 복잡해서요. 그런 쓰레기들을 갖다가 머리에 담고서 시험장 가면 정신 사납습니다. 정작 중요한 걸 놓쳐요. 그래서 장수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쓰레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이 스킵의 미학, 버릴 건 버리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죠? 그 시간에 뭡니까? 다른 데 더 투자해서 다른 걸 더 맞추자. 자, 요런 전략을 가져야 된다. 자,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할까요? 정신 자세. 좀 거창하죠? 거창하네요. 제가 봐도. 정신 자세. 마부작침이다. 이 한자 성어인데 자,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면은 뭐 네이버 포털에 네이버 형님한테 마부작침 한번 쳐보십시오. 한자? 저는 한자로 못 써요. 모든 한자 성어는 못 써요. 한자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한자 못 씁니다. 자, 마부작침이란 말이 있는데, 자, 이걸 그 정신자세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 마부작침을 마음에 담고서 수험 생활을 했었어요. 자, 이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마부작침, 도끼죠. 두꺼운 도끼. 도끼를 갈아서 뾰족한 바늘이죠. 바늘. 도끼를 갈아서 그 뾰족한 침을 만든다. 바늘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즉 뭐다? 일당백의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자격증에 이 자격증이 뭐 남이 알아주건 뭐하건 남이 뭐 많이 알아주건 뭐 인지도 측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일단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습니다. 야, 하나 이거 따겠다 라고 뛰어들었으면은 이 일당백의 이 전투력으로 공부해야 돼요. 도끼를 갈아서
하늘을 만들겠다. 이런 정신자세. 그 정도쯤은 돼야 고득점 단기 합격.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저 소세처럼 유유히 사라집니다. 최고의 고수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꺼운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들겠다는 그런 전투력은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머리가 딱 있으면 이 전두엽이라고 있죠. 우리 전두엽.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막 그냥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과장되게 조금 포장해서 이 전두엽에 쥐가 나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두엽에 쥐날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좀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뭐 열공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뭐 즐겁게 공부해라, 즐공 다 쓰레기 같은 얘기입니다. 공부는 뭐다? 미공,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눈을 딱 뜨면 합격증이 내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옛날에 뭐 맨투맨 영어였나? 성문 영어였나? 거기 보면은 뭐 열심히 하다가 눈을 딱 떴더니 뭐가 돼 있더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겁니다. 그게 미친 듯이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들겠다는 그런 일당백의 전투력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이 바닥을 빨리 떠야 된다. 자, 공부라는 게 이렇게 질질 끌게 되면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질질 끌어요. 떨어져요. 열심히 해보자. 작심삼일. 또 하다가 의지가 또 꺾여요. 그럼 또 공부가 하기 싫어요. 그리고 또 자기 그 변명을 합니다. 아우, 뭐 매너리즘. 슬럼프가 왔대요. 막, 이러고. 또 질질 늘어집니다. 또 떨어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막, 개정판, 책이 뭐, 그냥 자기 키만큼 올라가요. 막 이렇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질질 끌게 되면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수험생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자기만 괴로운 줄 알아요. 그 질질 끄면서 괴로워하면서 돈 대줘야 되잖아요. 뭐, 엄마 책 사게 돈 줘요. 뭐, 고시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주위의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더 괴로워요. 그 질질 끌게 되면은. 그 수험생을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 수험생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이 더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빨리 끝내버리고, 인생 멋지게 살아야죠. 멋진 여자 만나고, 멋진 남자 만나고, 지금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무슨 뭐 여자친구 만나고 뭐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폐인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질질 끄면은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이걸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환장할 노릇이 됩니다. 자, 공부는 마부작침의 정신 자세로 계속 뭐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그렇지만은 정말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지금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부작침 이 말 한마디가 딱 비수가 돼서 꽂혔다. 그런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수가 돼서 꽂혀야 돼요. 저거였구나. 저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주위 걸 다 물리치기 시작해요. 만남도 물리치고 잠시 보류. 나 합격하고 보자. 합격하고 보잖아요. 평소엔 욕하고 그래도 합격해서 나타나면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또 원상복귀 됩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거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이 숫자 노름이나 이 회계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빨리 집어치우세요. 지금 이 시간에 뭐 첫 시간부터 뭐 빨리 집어치워라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결말이 안 좋아서 그래요. 결말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내 적성이 아니다라고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막 주마등처럼 이건 내 적성이 아니구나.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길이 아니었어. 이런 느낌이 들면요. 빨리 집어쳐야 돼요. 여기에 투자되는 모든 정력과 돈과 정신적 스트레스 모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다른 데 가서 투자하면 아주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적성이 아니다. 빨리 집어쳐야 됩니다. 제가 뭐 종교적으로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뭐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이걸 좀 바꿔서 포기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할 건 어떻다?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빨리 포기해야 돼요. 첫 시간에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결말이 안 좋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보시다가 정말 그래요. 적성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적성도 아닌 거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투자하면 더 큰일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자, 이제 하려면 이렇게 마부작침의 전투력으로 진짜 막 시험 종료벨이 울리는 순간 나는 그때 피토하면서 쓰러지겠다 이런 정신 자세로 그런 기절하겠다. 시험 종료벨이 띵동댕동 울리는 그 순간 난 기절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마부작침의 자세로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좀 힘들고 그럴 때 뭐 제가 그랬으니까 항상 잠들기 전에 천장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슬럼프가 좀 찾아오고 이렇게 할 때 그 합격자 명단에 그 본인이죠. 본인 그 아들의 그 이름 석자가 다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님의 얼굴을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유 뭐 슬럼프 이거 다 사치고 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자아자 고고싱 하자 이런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요것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긴 여정을 이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여정입니다. 회계야 시작입니다. 자 재무보고 개념체계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개념체계를 보시면은 개념체계라는 게 이제 먼저 나오죠. 개념체계. 좋은 말들이 쫙 써져 있습니다. 완전 소설입니다.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죠.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회계기준원 KASB 한번 들어가서 개념체계의 본문, 원문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좀 읽어봐야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이 교재, 이 내용들, 이 문구만 그대로 숙지하시면 돼요. 딴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개념체계 원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디서 쉼표를 끊어야 되고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고 이것도 몰라요. 그 정도로 소설이에요. 절대 이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자, 일단 개념체계라는 게 나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서가 이어지죠. 기준서 몇 호 해가지고 이 기준서가 회계 기준입니다. 회계 기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먼저 알아두실 거는 이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서라는 회계 기준, 별도로 존재하는 개념체계, 좋은 얘기, 공통 얘기를 모아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자 개념체계, 이러한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볼 건데 이번 시간을 필두로 해서 이제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쫙 이어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재미없을 겁니다. 저 또한 재미없어요. 너무나 재미없을 거예요. 하지만 해야 돼요.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는 짚어드릴 겁니다. 계속 읽어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시험 문제에다 갖다 붙입니다. 우리 출제위원들이. 그 문구를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돼요. 문구에. 자, 먼저 개요부터 먼저 보시면은 자, 의 나오고 있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개념을 서술한다. 좋은 얘기. 뭐 볼 거 없죠. 그 다음 개념체계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볼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쫙 볼 겁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재표와 보고 기업, 재무제표 요소, 그 다음 인식과 제거, 측정, 표시와 공시, 자본 및 자본 유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 볼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MVP입니다. 뭐 뒤에서 완전히 이제 폭발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 다음 재무제표의 요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재무제표에 거기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측정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무사 회계사인 경우에는 자본 및 자본 유지 요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 개념체계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개념체계의 목적.
자, 다음 거 다 필요 없고 1번, 2번, 3번 키워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키워드. 이 말이 들어가면 개념체계의 목적으로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회계기준위원회 입장. 재무제표의 작성자 입장, 모든 이해관계자 입장. 이렇게 입장별로 보시면 됩니다. 입장별로. 목적. 먼저 회계기준위원회. 한국회계기준위원회, 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회계기준을 재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키워드, 재정, 개정, 재개정. 이 말 들어가면 목적으로 맞는 얘기. 그 다음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 보시면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 기준이 없거나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키워드, 개발, 끝. 이 말 들어가면 맞는 말. 키워드 중심으로. 그 다음 모든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보시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해, 해석, 키워드. 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전체 문구를 어떻게 암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미친 짓이죠. 그 다음 개념체계 위상 나오고 있습니다. 위상. 자, 먼저 회계 기준과의 관련성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 숨어 있어요. MV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념체계 위상과 관련해서 우리 그나마 이번 시간에 뭐 중요한 건 없지만은 그나마 중요한 것들이 여기 몇 개가 숨어 있습니다. 개념체계 위상.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계기준과의 관련성과 관련해서 자, 첫 번째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다. 자, 이것부터 챙깁니다. 아니죠. 말씀드렸죠? 기준서, 회계기준, 요거는 개념체계와 별도입니다. 이게 개념체계.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다. 자, 우리 야부리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요. 틀립니다. 별도입니다. 기준서가 아닙니다. 개념체계는.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다. 자, 따라서 주의해 보시면 따라서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치 않는다. 두 번째. 회계기준. 일명 그 기준서 몇 호 막 나가죠. 기준서. 자, 이게 MVP예요.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와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 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치 않는다. 그럼 어떤 게 우선한다는 겁니까? 회계 기준이 우선한다. 이런 뜻이에요. 개념체계에서는 이렇게 하나 돼 있는데 구체적인 회계 기준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럼 개념체계를 적용해야 됩니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 얘기가 우선 여부 말로는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개념체계의 어떤 내용도 회계 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치 않는다. 즉 회계 기준이 개념체계에 우선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이제 부등호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장난.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체계의 내용이 회계기준에 우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장난을 칩니다. 틀립니다. 그 다음. 자, 개념체계의 일탈 나오고 있어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기준서에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회계기준위원회가 그러한 사항을 정한다면 해당 기준서의 결론 도출 근거에 그러한 일탈에 대해 설명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일탈 가능하다. 안 중요합니다. 일탈 가능하다. 개념체계에서는 A라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기준에서 일탈을 해가지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경우 어떻게 돼요? 회계기준이 우선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어려운 말로 일탈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제회계 기준은 이제 직역이에요. 의역이 아니라 직역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significant 뭐 이런 말도, significant. 옛날에 뭐 중대한 영향력 그렇게 할 때, significant influence 뭐 이렇게 significant. 중대한이란 말을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유의적이다. 의미가 있다. 즉, 유의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어쨌든, 이렇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안 해놨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일탈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어떻게 하라?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짓거리를 한 이유를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별도로 설명해 줘라. 결론 도출 근거에다가 설명해 줘라.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다음 개념체계 개정 보시면, 자,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4번. 수시 개정 가능. 개념체계는 우리 야부리 문제에서, 객관식 야부리 문제, 개념체계는 영원 불변한 진리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영원 불변한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념체계는. 그 얘기가 바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자동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보시면 이거 좀 길게 써볼게요. 개념체계가 개정됐어요. 개념체계가 개정이 됐다. 자, 그렇다면 회계 기준도 덩달아서 자동으로 개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념체계가 개정됐다고 해서 회계 기준이 덩달아서 자동으로 개정되느냐? 그렇지 않다. 자동으로 개정되는 게 아니라 뭐다? 별도예요. 서로 별도입니다. 어떻게 알아? 결국은 절차에 따라 개정된다. 절차에 따라, 그냥 조선말로 쉽게 좀 써보면 절차에 따라 뭐 서서히 개정된다. 뭐 그런 얘기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자동으로 회계 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계 기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회계기준위원회는 정규 절차에 따라 의제의 프로젝트를 추구하고 해당 회계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개발할 것이다. 즉 서서히 개정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따라서 자, 현재 개념체계가 이제 꿈틀꿈틀거리고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합격하고 이 바닥을 떠야 돼요. 얘가 지금 자동으로 개념체계가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10년 내든 5년 내든 간에 절차에 따라 회계 기준이 다 뜯어 고쳐져요. 얘 취지에 맞춰서 다 뜯어 고쳐집니다. 뜯어 고쳐지기 전에 빨리 합격해서 떠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어쨌든 지금 요거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 개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 MVP. 자, 우리 말장난에도 개념체계가 개정되면 자동으로 회계 기준이 개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틀렸습니다. 자, 많이 나오는 말장난 문구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체계 위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자, 그다음 밑에 안 중요한 얘기. 자, 회계기준위원회, 개념체계와 회계기준위원회 나오는데, 먼저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가 나오고 있어요. 공식 임무. 자,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공식 임무.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를 왜 개념체계에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뭐 번역을 했으니까, 직역을 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자, 공식 임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회계기준회의 공식 임무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투명성,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책임성, 효율성. 참. 이건 국어 시간도 아니고. 효율성을 제공하는 회계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뭐다?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다. 자,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에 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팔 아프게 제가 이걸 왜 썼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말장난을 쳐요. 이거를, 또는 얘를 하나를 갖다 바꿔요. 신뢰성, 이런 식으로.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 이렇게 나오면 또 틀려요. 말장난에서.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려면 확실히 암기를 하셔야 된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문구를 그대로 따다가 그대로 출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투체효,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 바꿔버립니다. 저런 식으로. 신뢰성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말장난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을 제공하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또 틀린다. 말장난. 자, 주의하시고. 그 다음 회계기준의 업무를 보시면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는 세계 경제에서의 신뢰, 성장, 장기적 금융 안정을 조성함으로써 정말 뜬구름지 않는 얘기입니다.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 여기서 살짝 또 말장난을 칩니다.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입니다. 이 공공이익을 보고이익으로 바꿔요. 짜증납니다. 공공이익에 기여한다. 이 말을. 이거 뭐 국어 시간이죠. 완전히. 보고기업. 보고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장난을 또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장난에 나오고 있죠. 보고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자,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개념체계는 그 밑에 이제 본원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회계 기준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해서 개념체계가 제공하는 기반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물론 이 문구를 그대로 따다가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틀린 문구를 만들지 못한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로 한번 읽어보셔라. 중요하진 않다. 이런 얘기고. 다만 제목을 보시면 투명성에 기여한다. 책임성을 강화한다.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한다. 이런 말 나오고 있죠. 개념체계는 공식 임무에 기여한다. 위에 말이 나왔었고 어떻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성에 기여한다. 책임성을 강화한다.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한다. 됐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번 시간 됐습니다. MVP 몇 개 있었죠? 반드시 챙겨주시고 앞으로 이제 아주 지겨운 얘기가 쭉 계속될 텐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짚어주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통독을 하면서 그냥 눈팅을 하면서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지겨운 얘기가 또 계속 될 텐데 깜깜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어쩌다 꾹 참고 끝까지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걱정이 되긴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